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요 뉴스의 의미와 배경 살펴봅니다. 이동우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발의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당론 발의를 결정을 했고요. 이견 없이 만장일치 통과가 됐습니다. 네. 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의 명의로 발의해서 국회의원과에 제출이 됐습니다. 이번 해임 건의안 21대 국회 첫 발의 사례인데요. 법상 이제 해임 건의안 72시간 내에 처리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 등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의결이 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1, 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 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또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박 장관이 해임될 가능성 얼마나 될지 첫 번째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네. 어쨌든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순방외교 논란의 어떤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이제 해임 건의안을 이제 제출했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민주당 의석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69석이기 때문에 뭐 발의와 그 찬성 그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는 데는 뭐 문제가 없겠죠.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자존심과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해임 건의안을 뭐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그 이 대통령의 막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정부와 이제 여당 쪽에서 지금 정원유착 프레임으로 지금 오히려 이제 역공을 취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해서 다시 이제 공세의 고삐를 치겠다. 뭐 이런 그 제스처로 이제 풀이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는 헌법 63조에 명시된 이제 국회의 권한이고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하고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이어서 단독으로도 발의와 의결이 이제 가능한 상황이고요. 해임 건의안은 그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과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지게 되고요.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뭐 그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법적 강제성이 없는 해임 건의의 발의를 강한 것은 가결 시에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87년 헌법 하에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모두 3번입니다. 2001년 8월에 김대중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고요. 네. 2003년 8월에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각각 발의해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두 장관은 각각 자진 사퇴 형식으로 이제 물러났는데요. 반면에 2016년 9월에는 야당이던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해서 가결을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의로 돌아간 바가 있습니다. 네. 뭐 사퇴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봤는데 민주당의 이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당론 발의에 대해서 국민의힘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러 국무위원이 있지만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활동을 하는 사람이다라면서 국내에서 뒷받침해주고 도와줘도 부족할 판에 불신임 결의를 해서 불명예를 씌워놓으면 외교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민주당에 다시 한번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원죄는 민주당에 있는데 되레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방해하기 위한 발목 걷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번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 발의를 저지할 방법은 없을지 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살펴봐 주세요. 글쎄 뭐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뾰족한 방법이 없죠. 이제 여소야대 이제 국면이라는 점을 이제 고려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임 건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폐기되는 것으로 간주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당 측에서는 이제 저지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뭐 일부 제기되긴 해요. 그런데 그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해임 건의안에 이제 강제성이 없다는 면에서
여당이 이제 물리적으로 저지할 실익이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일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례의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수용 거부를 하면서 사임으로 이어지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이 설사 통과되더라도 거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부정적 여론이 이제 상당히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론의 향배를 좀 봐야 하는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당사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도 입장을 냈는데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다수의 힘에 의존해 국익 마지노선인 외교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외교가 정쟁 이슈화되면 국익이 손상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 외교부 장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입장 밝혔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도 입장 변화가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박진 장관 입장도 뉴스인 해주세요. 뭐 한마디로 박진 장관은 뭐 안타깝다 이렇게 뭐 자신의 심정을 밝혔거든요. 네. 박 장관은 이제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박 장관은 또 지금 세계 모든 나라는 생존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우리를 둘러싼 국제 외교 안보 환경은 너무도 엄중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다수의 힘에 의존해서 국익의 마지노선인 외교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네. 박 장관은 또 외교가 정쟁 이슈화되면 국익은 손상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저는 이 나라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오직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자진 사퇴 형식으로든 어떻게든 뭐 그럴 일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박진 외교부 그렇죠. 장관은? 당연히 뭐 현 상황에서 또 지금 야당이 훨씬 다수당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또 청문회를 하는 것도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뭐 해임 사실 지금 이번에 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공세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반 국민들에게 물어봐서 지금 해임 건의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제 이것을 국민들이 동의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좀 의문이 드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뭐 설사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유임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외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이른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인 국민의힘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하 과방위 위원들이 어제 MBC의 방송 조작 사건은 단순히 대통령 폄하나 비난을 넘어서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시키고 있다면서 MBC의 국익을 해치는 매국 허위 방송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박성재 사장 사퇴 요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허위방송 제소, 대통령실의 엠바고 유출, 엄정조치 요청 등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언론사인 MBC를 향해서 여당이 법적 조치를 예고를 했는데 이번 사태가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겠죠. 오늘 국내인 미디어 특위위원장인 윤두현 의원 같은 경우도 MBC에 대해서 이제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네.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소속의 서울시 의원 그리고 보수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서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MBC를 고발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 수사는 자동으로 이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국민의힘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과방위 의원들 이제 MBC를 내일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박성재 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뭐 예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앞서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논란 관련해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이 불상의 유출자 그리고 언론사 등에 대해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또 오늘 이제 새로운 사실 밝혀진 게 이게 아까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뭐 각종 SNS라든지 이런 데는 이 대통령의 막말과 관련한 그런
그런 멘트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오늘 그 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한 비서관이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22일 아침 그 MBC 보도 이전에 대통령 막말 관련해서 글을 올리고 또 녹취록까지 올린 것으로 이제 밝혀졌어요. 예, 예. 본인이 직접 밝힌 거죠. 그렇죠. 뭐 본인이 이제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이 올렸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마이뉴스 기자 출신이어서 뭐 이렇게 기자들하고 좀 나름대로 이제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기자는 비서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도 이제 찌라시를 봤을 뿐이고, 그러니까 정보지를 봤을 뿐이고 MBC 기자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어쨌든 뭐 본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해야 하는 뭐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법적으로 아까 제가 뭐 관련 혐의를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명예훼손이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뚜렷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조계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이제 MBC 측에서는 엠바고에 유출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또 내고 있기도 한데요. MBC 측의 입장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또 MBC 측의 입장도 나름 일리는 있어 보여요. 어쨌든 지금 그 당시에 보도를 공동 취재 형식이었기 공동 취재 형식으로 이제 보도를 한 거기 때문에 뭐 본인들이 엠바고로 파기한 거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누군가가 어쨌든 SNS에 이 관련 내용을 유출한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근데 그 경우에는 그것이 뭐 MBC 기자든 뭐 아니면 YTN 기자든 뭐 그 기자는 분명히 엠바고 파기를 한 것이 되겠죠. 기자단이 아니면 그걸 알 수 없는 내용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단이 누군가 뭐 정치권이든 아니면 본인이 아는 뭐 지인에게 SNS를 통해서 뭐 이런 일이 있다고 이제 알려준 것이고 그것이 이제 SNS에서 쫙 돌고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 MBC라든지 각 언론들이 보도하기 전에 이미 이제 그 부분을 발표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밝혀질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언론 단체에서도 이제 분명히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진상 규명은 확실히 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유출한 기자가 있다면 뭐 응분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태스크포스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MBC의 최초 보도를 편파 조작 방송으로 규정을 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규정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이번 그 정원 유착 사건으로 이제 딱 규정을 하면서 총 공세를 펼치는 이제 그런 모양새죠. 네. 그러니까 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막말 논란은 어쨌든 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소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원 유착 프레임을 통해서 총 공세를 펴는 뭐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어쨌든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겠다. 그리고 이런 어떤 방송사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좀 어떤 공영방송의 어떤 지배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나름대로 이제 이번 기회에 뭐 좀 바로잡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래서 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방위네 이제 MBC 편파 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를 이제 구상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과방위 위원들이 이제 이 총 공세의 최전선을 이제 담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 내 미디어 특위라고 있어요. 윤대현 의원이 이제 미디어 특위 위원장인데 이 미디어 특위와 이 진상규명 TF 이 두 군데에서 이런 어떤 그 총공세를 펼치는 그런 진지전을 펼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그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제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MBC 그 편파 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를 구성해서 편파 방송 시장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예. 삼선의 박대출 위원장이 이제 팀장을 맡고요. 박성중, 윤한홍, 윤두현, 최형두, 장동혁, 조수진 의원이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주 원내대표는 MBC는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보도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된다면서 한갈에 돌아다니는 받은 글, 소위 정보지를 자막으로 그대로 입혀서 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행위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어서 이제 더구나 MBC는 지난해 야권 유력 대선 후보 부인을 취재하기 위해서 경찰관 사칭까지 하면서 취재 윤리를 내팽개친 전력도 있고 끊임없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편파적 방송을 해온 전력이 있다 이렇게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뭐 윤 대통령이 어제였었죠. 여기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대통령실은 국민의힘과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법적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내부에서 소송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직접 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건 불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은 직접 진상규명 촉구했지만 대통령실 측은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제 진상 규명은 필요하지만 대통령실이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뭐 적절치 않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격의 어떤 선봉에는 뭐 대통령실이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국민의힘 그 과방위 위원들 그리고 미디어 특위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뭐 이렇게 전략을 짠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돼요.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제 내부에서 소송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했는데 직접 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고요. 다른 관계자는 이제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보다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윤 대통령 그 취임 이후에 대통령실이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한 차례도 없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캠프 안에 네거티브 대응팀과 법률팀을 설치하면서 각종 의혹 보도에 적극적으로 고소 고발로 맞섰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분위기인 거죠. 이번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같은 방침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제 국민의힘 그 서울시 의원하고 보수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된 언론사를 고발을 한 만큼 굳이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더라도 관련 수사가 자동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다만 기자단 엠바고 해제 전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 논란이 먼저 제기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이제 공식 입장이고요. 예. 윤 대통령은 어제 이제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면서 진상이 더 확실히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대통령실의 이재명 부대변인도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의 본질은 비속어 논란이 아닌 동맹국 폄훼다라고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을 통해서 신속하게 종결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본질은 비속어 논란이 아니라 동맹국 폄훼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이 발언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서 언쟁 벌이고 고성이 오가다가 예. 회의 시작 20여 분 만에 정회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대통령실의 해명 또 국민의힘이 허위 보도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시사한 데 대해서 적반하장이다. 후한무치라는 단어로도 부족한 파렴치한 행태다. 라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자들이 책임지면 될 것을 전 국민 앞에서 부정하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국민과 언론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현안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운영위를 소집해줄 걸 촉구를 했고요. 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 측을 언론의 책임으로 계속해서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MBC 보도는 오보이고 언론윤리에 어긋난 행태다라면서 대통령실에서 비보도 요청을 했다. 소리가 명확하지 않아서 당사자에게 확인을 해야 했기 때문인데 그런데 팩트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를 했다고 비판을 했고요. 윤두현 의원, 보도되기 전에 보도된 것을 아는 건 제가 22년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연상되는 그런 사안이다. 그러니까 22년도 한국판 마이너리티 리포트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오늘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는 국정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자리였는데요. 오히려 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두고 좀 고성이 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야 논쟁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한심한 행태라고 보여지겠죠.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이제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로 뭐 상당히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런 그 어쨌든 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정원 요청 논란, 그다음에 네. 민주당이 주장하는 어떤 대통령 막말 논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쨌든 국회에서 여야가 이제 난타전을 벌이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이제 실망을 금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겠죠. 어쨌든 오늘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서 오늘 운영위가 열린 거거든요. 네. 근데 뭐 그 실시계획서 채택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 뭐 20여 분 만에 정회가 됐거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막말 논란 관련해서 이제 날선 공방을 벌이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잇따라서 이제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해서 운영이 긴급 소집을 통해서 각종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 현안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이제 요청을 했고 야당은 이 야당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라면서 서로 이제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20여 분 만에 이제 정회했는데요. 민주당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윤 대통령은 순방 중에 일어난 욕설 파문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면서 대통령실이 나서서 가짜 뉴스를 언급하고 사과는커녕 언론을 탄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면서 예. 파렴치한 행태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그러자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윤 대통령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 탄압을 말하는데 언론의 자유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뉴스에 자막을 달아서 하는 것 이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들어보면 깨끗한 소리도 아니고 잘 들리지도 않는데 본인에게 반드시 확인을 했어야 한다 이렇게 예. 지적을 했어요. 어쨌든 그 오늘 그 이 운영위 자체가 이제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그런 상임이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 어떤 여러 가지 논란과 관련해서 여야가 이제 빨리 그 소집을 해서 뭐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뭐 촉구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여야가 이제 설전을 주고받고 이제 고성이 오고 가고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지금 상당히 좀 않죠. 이런 그 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뭐 그런 네.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순방 외교는 끝났습니다마는 비속어 또 막말 파문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좀 답답하네요.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이동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